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스가랴서의 8개 이상에 관한 내용을 올려드리면서 가만히 지난 일들을 좀 돌아보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상을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한 영상이 약 한 40분 내지 50분의 그러한 시간을 가진 기록인데, 제가 가진 어떤 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기술이나 또 영상을 편집하는 이런 기술들이 제가 부족한 관계로 그러한 하나의 영상을 만든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사실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골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런 일들과 아울러서 이걸 자주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이 이제 6월 27일인데요.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새로운 에피소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에피소드는 mRNA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올려드릴 에피소드인데, 지난날에 제가 해온 방식과 좀 다르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봤습니다. 이번에 이 에피소드는 10분 내지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짧은 내용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점이 또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많이 발견될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시대의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이러한 과제를 서로 나누어 가고 짊어져 가는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mRNA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화면은 코로나19가 만연하는 가운데 KBS에 나오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오는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원인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21세기 들어서 사스를 통해서, 메르스를 통해서 계속 인류에게 전염병이 어떻게 진화 발전되는가를 인류에게 끊임없이 교훈해 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으키는 이 메르스와 사스 그리고 코로나19가 어떻게 지금 좀 진화 발전되었는가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진화생물학자들은 21세기를 생명공학의 시대다,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부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입했다. 여기에서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DNA와 RNA,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생명의 아주 섬세한 조직에 대한 그 정체를 인류가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전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리면서 이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발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2002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사스라는 괴질로 발전했는데, 이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별 특이성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종별 특이성이라는 말은
원숭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숭이에서 퍼지는 것이 또 다른 뭐랄까요, 박쥐 그리고 낙타 이런 짐승 간에 퍼져나가는 종간의 특이성이 있었는데 21세기 들어와서 이 종간의 특이성을 뛰어넘는, 그래서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도 옮겨지는, 그것을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스는 이 종별 특이성을 뛰어넘는 바이러스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을 인류에게 가르쳐 주었고요. 2012년 중동에서 시작돼서 2015년 한국에서 퍼져나간 메르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종의 장벽을 넘어서 바이러스가 굉장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발전하는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메르스와 사스는 한 몇 개월 동안 인류에게 큰 혼란을 주면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백신과 같은 여러 가지 과학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었는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이전의 사스 메르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숙주의 전염력이 20배 이상 강화해졌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팬데믹이 이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빠른 유전자 변이를 보이면서 인류가 도저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종식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빠른 변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걸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죠. 코로나19 팬데믹의 특징은 20배 이상 강해진 전염력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 사람들을 전염시킨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되는, 그리고 한국은 그 사이에 하루에 뭐 수백 명 이렇게 가다가 결국 빠른 변이로 말미암아 2021년에는 오미크론이 한국에서 하루에 30만, 뭐 거의 50만이 걸리는 엄청난 전염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를 특정하여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하여 대처하려고 하면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하는, 아주 수개월 안에 여러 형태로 바뀌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바이러스라는 게 지난 2년간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를 종식하기 위한 백신의 제조도 전혀 다른 백신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mRNA 백신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 전방욱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지었는데요. 이 mRNA를 하나의 의료의 혁명이다. 디지털 의료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이분은 엄청난 인류의 노력과 연구의 결과가 아주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뤄내고 이것은 앞으로 세계를 구해내는 그러한 백신이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제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 본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과학계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 유명해졌다라는 식의 성공은 드물다. 실제로 이 백신은 mRNA에 대한 기초 연구, 질병과 면역을 둘러싼
세포학, 분자 생물학, 생리학적 연구, 이런 기초 연구의 결과를 임상에 응용하는 연구 등 수십 년 동안 세계 여러 곳의 수많은 연구자가 헌신적으로 쌓아 올린 과학적 성과가 집약된 결과물이다. 여러분, 인간의 생로병사 문제, 인간의 질병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료와 과학의 여러 노력은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여러 가지 밝혀보는 가운데 DNA와 RNA라고 하는 세포핵 내에 있는 이러한 조직이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살려내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DNA와 RNA라고 하는 이 유기체 조직 속에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과학과 의료의 연구는 유전학으로 집약되어서 거기에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이 함께 이루어낸 놀라운 결과물이 바로 mRNA로 나타났다.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등장을 했죠. 그 중에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난 백신은 바로 미국의 모더나와 화이자사가 개발한 mRNA 방식의 백신이었습니다. 이 mRNA 백신은 지난날의 백신과 전혀 다른 백신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다른가?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mRNA 백신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mRNA, 많은 사람들이 RNA와 DNA는 아는데 mRNA는 뭔가? 그래서 이 m이라는 뜻이 뭔지를 알면 mRNA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m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신저 RNA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신저라는 말은 정보를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DNA에 우리 몸이 어떤 외부의 바이러스나 어떤 질병으로 우리 몸이 망가졌을 때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DNA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RNA가 하는데 그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메신저 RNA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DNA와 RNA의 서로 유기적인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에서 mRNA가 가진 기능을 과학기술이 이제 여러 학자들,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지금까지 백신의 방법이 아닌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직접 mRNA를 통해서 사람 몸에 주입하여 이 mRNA가 주는 정보를 통해서 이제 항원이 만들어지게 해서 면역계가 이제 이 항원과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면역계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아주 획기적인 백신이 개발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연기하면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고 인간의 생명을 더 앞으로 100살도 넘는 그러한 무병장수라고 할 수 있죠. 병 없이 오랜 기간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술이 만나면서 거기에서 나온 결정체가 바로 mRNA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보통 과학에서 말하는 바로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만든 천연두 백신. 예.
천연두에 걸린 사람을 살피면서 그 소의 젖을 짜는 그 사람들이 그 천연두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소의 피에서 그 전염병을 일으키는 항원을 이제 채취해서 그것을 소나 말이나 여러 짐승의 몸에 주입하여 거기에서 뭡니까? 배양해서 그 항원을 인간의 몸에 이제 주입하는 방식이 예전에 백신의 제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이렇게 제조하는 데는 백신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면역을 기억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의 유해 성분인 항원을 이제 사람 몸에 접종하게 되면 접종받은 사람들의 면역계가 이 항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병원체를 인식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은 병을 일으키는 생물체나 독소 그리고 암세포에 대해 이제 그 항원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항하는 면역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바로 항원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그러한 방식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백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mRNA 백신은 바이러스의 항원을 직접 짐승에게 배양한 항원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넣어줘서 우리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온 이 mRNA는 미국의 모더나 화이자가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개발했다는 것에 저는 좀 중점을 둡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질병관리청장인 앤서니 파우치는 이 mRNA 백신이야말로 앞으로의 이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백신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접종, 처음에는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했다가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더 강력한 전파력이 생겨나니까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맞게 하는 방식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강제적으로 맞게 하는 거죠. 여기에 교황권이 앞장서고 있고요. 모든 종교계가 이러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길들을 온 세상들이 나라들이 이러한 노선을 따르는 것을 보았고요. 세계적 돈을 가진 모든 부호들이 이 mRNA 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왜 제가 이 mRNA를 연구해 봐야 하는가? 우리는 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 세상에 주어지는 세상의 멸망을 알리는 심판의 경고 가운데 큰 성 바벨론과 함께한 세력들에 대한 경고가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을 이룬 음료를 태우고 있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나라를 나타내죠. 이 나라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신을 가진 나라들. 그리고 이 음료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짓 타락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정치와 타락한 종교가 연합한 가운데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타락한 정치와 타락한 종교가 연합해 가운데 땅의 왕들이 이들의 노선을 따라가고 땅의 상인들도
이 노선을 따라갈 때 바벨론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상, 곧 인간의 욕망과 기술이 이룩한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에 무너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 mRNA 백신이 이러한 바벨론을 형성하는데 우리의 지금 삶에, 현대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엘렌 G 화이트는 가려 뽑은 기별 2권 289페이지에 사탄은 인체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고장나게 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치들을 파괴시키는 요소들을 인체 내에 투입시키도록 유혹하고 있다. 이 말씀이 mRNA 기술과 같은 것을 지칭하는지는 아직 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은 mRNA 백신을 맞지 말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mRNA 백신이 어떠한 원리에 기초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제가 이 mRNA 에피소드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요, 약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전혀 지식의 기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mRNA를 과연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이 에피소드를 시작하면서 가진 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이미 알려진 신체의 원칙을 토대로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러한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각성에서 이걸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부족한 영상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의 변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앞으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러한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첫 번째 이 mRNA 에피소드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